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역대급 외국계 기술 수출입니다. 3월 300조 대박 터트릴 제약바이오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31,700명 현재 구독자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료 강의 자료를 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아래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기법 강의도 유튜브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도 사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약바이오인데 그 중에서도 300조 대박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외국계 기술 수출 이슈까지 있는 저평가 종목 탑스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좀 유튜브를 많이 좀 찍어드렸습니다. 뭘 많이 찍어드렸냐 보시면 원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보시면 원전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사실상 또 밑에도 원전 해서 원전을 거의 12일 전부터 해서 최근 대선 이전까지 하더라도 원전 영상만 여러 번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좀 급등세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전부 다 정책 관련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주에 따라서 뭐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제약바이오도 정책에 엮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다? 3월입니다. 4월도 아니고 5월도 아니고 3월에 300조 규모의 좀 급등이 예상되는 상한가 저평가 종목 제약바이오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정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지원 강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이번 당선인에게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 제도 개혁 등 주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애초에 컨트롤 타워 설립과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이미 내세웠기 때문에 됐으니까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공약을 보면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정부 R&D 연구개발 비용을 2배 확대하겠다. 그리고 항암제, 희귀질환 신약에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임상을 3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2상에서 뭐 어느 정도 승인을 해주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 책임제를 진행하겠다. 대상포진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재난 의료비 지원 확대 등등인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R&D 비용이랑 항암제 만드는 거, 부작용 피해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이제 밝은 미래를 보려면 이 혁신위원회 설치하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은 대한민국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안전한 사회, 흔들림 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열망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미 좀 약속을 했으면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죠. 이거를 최대한 좀 예의 있게 하는 거죠.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와 같은 컨트롤 타워는 규제 정책과 산업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정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신약이라든가 기술 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R&D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사실상 약을 한 개를 만들기 이전까지는 비용을 쏟아 부어야 돼요. 어디다 쏟아붓냐? 임상 1상, 임상 2상, 3상 여기에만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임상 3상 가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파이프라인을 대부분 뭐 5개에서 많게는 10개 또는 그 이상인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10개에서 뭐 5개 사이 되는 파이프라인 중에 살아남는 게 뭐 한두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 R&D 비용
그러니까 연구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좀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 및 임상 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 능력, 신약 개발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조금 더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국 바이오 협회장은 정책 수립에 산업회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 완화, 초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등을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약 바이오를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공약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지원 의지를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직접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가 제시한 컨트롤 타워가 아마 설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FDA 아니면은 유럽에서도 유럽 식품의약처가 있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다른 규제 및 지원 제도로 혼선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가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거나 규제를 해소를 해주면은 좀 깔끔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지원 좀 해주세요죠. 구체적으로 평균 6, 7% 수준인 연구개발 비용을 약 14%, 15%, 약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소리고요. 현재 2조 8천억에서 얼마 5조 6천억까지 2배 이상 높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일단 항암제 중에서 비싼 거는 막 5억씩 합니다. 약 하나에. 장난 같지만 진짜예요. 약 한 개를 쓰는데 5억을 내야 한 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좀 개발을 해서 좀 저렴하거나 좀 더 경제성이 있는 그런 약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등재를 해야지. 그러니까 신속 등재 제도. 정확히 임상을 제대로 거친 약들은 등재를 빨리 하자라는 얘기고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재 기간을 또 2개월 정도 줄이자 공약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들을 실현해 나가면 그동안 신약 개발에 어려움이 겪어온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성장이 이끌어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성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규제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대선이 끝나면서 정책 중에서 제약바이오 규제 혁신 및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연구개발 비용 증가, 이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좀 쏠릴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좀 몰릴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현재서 이 지금까지 코로나19 맨날 백신, 뭐 코로나19 뭐 치료제, 뭐 진단키트 이런 것만 만들던 기업들이 오랜만에 드디어 뭘 만들기 시작했다? 네, 항암제라든가 면역항암제라든가 아니면 희귀병 치료제라든가 이런 치료제들을 드디어 임상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다. 왜? 이제 코로나보다 리오프닝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원래 관심을 가지고 원래 투자가 많이 들어가던 항암제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면역항암제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가 뭐냐? 일단 화학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이 약을 먹여서 이 약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 플러스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좀 불안정한 항암제가 화학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이거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뭐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이 걸리거나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정상세포는 건들지 마 해서 표적항암제를 만듭니다. 이게 암세포만 잡아서 죽이는 항암제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적항암제인데 얘는 뭐 부작용은 없겠죠. 하지만 내성이 생긴다는 부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면역항암제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이 암을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내 몸과 가장 부담이 없는 그런 항암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 항암제, 제일 최근에 많이 쓰이는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뭐 카티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T세포 항암제, NK세포 면역 항암제, 다 면역 세포로 인응한 면역 항암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 항암제고요.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해 암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통해서 암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친환경적이죠. 화학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다양한 암에 적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화학요법은 사실상 내가 이 암에 맞는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면역 세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암에 맞는 면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면역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알아서 죽여라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다른 암들에 좀 더 많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대략 2015년도에 20조였습니다. 근데 현재 앞으로 5년 10년 뒤가 아니라 현재 규모가 90조입니다. 그럼 앞으로 100조, 200조, 500조, 1000조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좀 명암을 내밀고 있는 상태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최초 면역 항암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스 넥스아이와 면역 항암제 공동 연구 개발 및 중장기 협력을 맺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치료 불응성 인자를 표적하는 중화 항체를 시작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 일반적으로 차세대 면역 항암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항암제라든가 또는 일반 했었던 면역 항암제 여러 개를 놔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나 그런 병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항암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제라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두 회사는 면역 항암제 신약 NXI 101, NXI 201을 포함한 넥사이의 파이프라인을 함께 연구하고 항암제를 만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전문기업 메디라마와 차세대 혁신 면역 항암제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는 신규 면역 항암제 개발 협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 공동 연구 계획을 통해서 임상 비임상 앞으로도 더 나은 면역 항암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티움바이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국내에서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 내약성, 양독항 등등 여러 가지 가지고 임상 진행하고 있고 좀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는 면역 항암제 임상을 진행하는 언제 2022년도에 기업들이 많아졌다.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대한민국에서 약 만드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대한민국 약이 만들어서 잘 팔리려면 그러니까 사실상 기술이라도 팔리려면 약이 안 팔리더라도 기술이라도 사가려면은 대단한 기술이 되지 않겠어? 대한민국에서 제약 바이오를 그렇게 잘 만들어? 그렇게 연구를 잘해?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탑5 안에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고려대 연구팀에서 이번에입니다. 이번에 2021년, 2022년 사이에 고려대 연구팀이 325조 항암제 시장의 한 획을 역사를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플라틴 작동 원리를 규명을 합니다. 이 시스플라틴이 뭐냐면은 항암제를 항암제 역할을 하는 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암세포를 억제하고 암세포를 좀 사멸하는 그런 이제 세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스플라틴이 근데 어떻게 해서 왜 얘가 암세포를 죽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얘가 암세포를 어떻게 억제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설명이 안 된 거죠. 쓰면은 좋긴 한데 모르겠어. 근데 그 과정을 누가 고려대 연구팀이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연구진이 2025년 약 3년 뒤 325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항암제 시장의 한 획 역사를 썼습니다.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다양한 암에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작동 원리를 규명해 냈습니다. 연구팀이 작성한 시스플라틴의 작용 원리 규명이라는 논문은 24일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에 게재가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지에 뽑힌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플라틴의 작동 원리를 규명한 방식은 다른 항암제에도 적용이 가능해 높은 시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얼마나 대단히 효과를 주길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은 천천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항암제를 디자인할 수 있고 예상이 됐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 또 DNA라든가 여러 가지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를 또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시스플라틴이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스플라틴은 미국의 생물 물리학자 바넷 로젠버그가
전기장이 박테리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물질입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 사멸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스플라틴을 가지고 빠르게 자라나는,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를 부셔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오케이, 효과 있는 건 알겠는데 시스플라틴이 왜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이거를 효과를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규명이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이 시스플라틴이 인체 내 세포의 성장과 사멸 과정에서 크로마틴, 이 염색질이죠, 변화를 막아 항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고려대 연구팀이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고려대 연구팀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시스플라틴이 이 방금 얘기했던 크로마틴을 잘 잡아주면서 이 암으로서 바뀌어가는 것들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는 대부분 크로마틴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 크로마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시스플라틴의 중요한 표적이다. 그래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과 결합을 했을 때 크로마틴의 물성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측정을 했고, 이제 변화를 못하게끔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생체 환경에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의 표적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낸다는 성과를 올렸고요. DNA 표적 기반 항암제 개발 효능 측정 장비로서 자성 트위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이 대부분의 DNA가 크로마틴으로 돼 있는데, 이 크로마틴으로 돼 있다 한다면은 이 시스플라틴을 통해서 DNA를 표적을 해서, 그러니까 DNA를 표적한다는 게 뭐냐면은, 표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암이라는 거는 다 달라요. 왜 암이 생겼냐? 그럼 이 암을 규정하는 또는 암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그러면 다 똑같은 암이 아닙니다. 종류별 암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한 개 표적을 해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엄청난 항암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지금까지 치료할 수 없었던 암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표적 항암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른 데가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곳이 아니라 고려대 연구팀이 이거를 규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기술력을 사실상 지금 돈이 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별로 안 커서 인기를 못 끄는 거지, 결국엔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약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나 급등이 나오고 투자가 더 필요한 거 알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 수출이 많이 된 약이 뭔데, 이거를 알아야 그 관련주를 찍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기술 수출이 한 번 나가면 1조예요. 한 번 나가면 몇 천억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약을 아무리 팔아봤자 몇십억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에다가 돈 많은 제약사에다가, 야 우리 약이 이렇게 좋아, 응? 이렇게 너무나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약 좀 사가. 뭐 기술을, 약을 많이 사가지 말고 기술을 사가. 그래서 이 기술, 너네 매출 한 1조 날 거니까 뭐 내가 한 3천억이 줄게. 그러면 너네 7천억 벌고 좋잖아? 상부상조하자. 이게 바로 기술 수출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이 뭐가 제일 많이 나갔냐라고 물어보자 하니 2022년 지난달입니다. 글로벌에서 지난달 기술 이전 4조를 기록한 게 바로 AD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항암제입니다. 국내 주목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2월입니다. 얀센이 인수를 했고요. 머사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얼마 1조 2천억을 주고 ADC 항암제를 인수를 했고요. 일라이 릴리고요. 얘네 다 시가총액 몇백 조씩 하는 애들입니다. 제약바이오. 이뮤노젠에 2조 천억 규모로 또 인수를 했고요. 마크로제닉스가 시나픽스를 약 7,2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당 막 조씩 하죠. 적어도 7천억, 막 몇 천억씩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죠.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게 이제 지난달에만, 야 2월에만 일어난 상태다. 이게 매달 일어나면은 최소 이게 뭐 200억, 200조 규모 이상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4조가. 그래서 지난달 ADC 항암제 기술 도입에만 4조 원을 썼습니다. 글로벌 돈 많은 제약사들이. ADC는 오는 2027년 25조 원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4세대 항암제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드린 레고캠바이오가 있고요. 또 새로운 기업 하나 나오죠. 지노맨 컴퍼니가 다음 달에 열리는 AACR에서
주목을 끌 것이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ADC가 뭔데? ADC는 항암제 일종으로 항체 약물 접합체란 이름으로 암세포의 항원을 찾아가는 항체와 암세포를 죽이는 화학 약물을 붙여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 날아다니면서 붙여있던 약물이 터지면서 약효를 발휘하는 원리로 표적 암세포만 제거하는 일종의 유도미사일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날아가가지고 여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얘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화학항암제에서 생기는 사실 이 부작용들, 정상세포가 박살이 난다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호중구가 줄고 머리가 빠지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발전되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인 거예요. 유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와 페이로드로 구성이 되고요. 페이로드는 항체에 붙여지는 항암 약물이고요. 항체와 페이로드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아둘 수 있는지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얀센은 모사나 ADC 플랫폼을 약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최대 3가지 후보 물질을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이뮤노젠에 약 2조 1천억 규모의 ADC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1조씩 평균 뭐 몇 천억씩 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큰 돈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제약사 시총 커봤자 3조 4조입니다. 많아야. 그럼 중요한 게 얘네가 1조를 사갔다라는 거는 그럼 기업이 3조짜리면 3분의 1 크기인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30% 이상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이유는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27년도에는 23조 규모로 ADC 항암제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배 늘어나요? 거의 4배 이상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오캔 바이오랑 지노맨 컴퍼니가 발표를 하는데 레오캔 바이오는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바로 또 나오죠. 결국에는 어디를 봐야 된다? 4월 8일 바로 AACR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ACR까지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연구 암학회가 내달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집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고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ASCO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등용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기술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럼 어딘가에서 내 약이 대단하다, 좋다, 멋지다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자랑하냐고. 그게 AACR이다.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서 미팅도 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AACR에서 자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술 수출 확률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다. 당연히 확률 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AACR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지노맨 컴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AACR에서 연구 성과 발표를 하는데 무슨 연구 성과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만에 4조 기술 수출 나왔던 ADC 항암제 관련된 기술 수출 이 기대감 있는 게 지노맨 컴퍼니다.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미국 연구암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성과 3건의 초록을 공개합니다. 신규 면역 항암체 후보 물질 그리고 아까 얘기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유도미사일 후보 물질 그리고 신규 면역 항암 표적에 대한 물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NTN4를 억제하는 면역 항암제 GNA104A16의 비임상 연구 결과고요. ADC 후보 물질에 관련 부분도 있고 신규 면역항암 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면역항암 신규 표적이고요. 사실상 임상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비임상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디바이오팜과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한 아까 4조 2월 달에 4조 기술 수출 나간 ADC 후보 물질의 연구 결과도 같이 발표를 하고요. 신약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종양 표적에 대한 여러 항체를 발굴하고 항체를 항원에 전달하는 디바이오팜의 멀티링크 기술에 접목해 ADC 후보 물질의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따라가서 터트린다는 소리예요. 유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AACR에서 처음 공개한 GNA104를 비롯한 유의미한 공동 연구 성과를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발표를 해가지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키우기도 하고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호앤 컴퍼니도 기대감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4월 달에 얘들이 기술 수출을 했었으니까 다른 애들이 뭐를 ADC를 그러다 보니까 지노맨 컴퍼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바로 파맵신입니다. 파맵신도 면역 항암제 연구 개발을 발표를 합니다. 4월에 어디에서? AACR에서. 미국 아마케 AACR에서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 내 면역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활성을 했고, 그러니까 면역에 대한 이 에너지를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을 못 잡던 면역 세포가 잡을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세포가 발현하는 비스타 결합을 해서 면역 억제 세포의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종양 미세 환경에서 T 세포를 활성을 증가시키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면역 억제라는 게 있어요. 면역 관문이라고 하죠. 면역 관문 상태가 오면은 이제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못 해요. 그럼 이 공격 못 하는 상황을 풀어주는 거야. 이 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면역 세포 가만히 있다가 약을 통해서 풀어주면은 다시 공격을 활발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걸 바로 이 PMC 309의 이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기존 면역 관문 억제제를 다르게 면역 억제 세포에 발용하는 비스타를 결합을 해서 만드는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파맵신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의 면역 항암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파맵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급등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상 바이젠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네오 이뮨텍이라든가 티움바이오라든가 뭐 아니면 유틸렉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대부분 상승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아직 상승이 안 나온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예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항암제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AACR에서 폐암 치료제 전임상 초록을 공개를 합니다. 보시면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다음 달 AACR에서 표적 항암제를 발표를 하고요. 돌연변이를 표적 치료하는 신규 상피세포 성자인자 수용체의 티로신 인상 화요 억제제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말 그대로 그냥 폐암, 항암 치료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서 널리 쓰이는 타그리소 등 3세대 EGFR 저희제 치료 이후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약을 하나 썼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네 번째 4세대 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4세대 약을 만든 거고 그 돌연변이를 치료하는 약이 바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도 관심을 조금 더 볼만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노민 컴퍼니고요. 바닥에서 현재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파맵신입니다. 역시나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역시나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고 있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AACR 이전까지 좀 기준을 두고 좀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좀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나 매매법이나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한다면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각 스마트폰 내에서 무료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성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뜹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당일 리얼 추천주를 일단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구독자 3만 명 이벤트 자료 회포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면 감사드리고요. 용량이 커서 알집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알집 풀어서 꼭 자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보이시죠? 예, 이거 터치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무료니까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이렇게 3월 10일 추천주, 10일, 8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월요일이 되면은 14일이죠. 예, 3월 14일 추천주도 이렇게 14일 추천주 해서 주말 동안에 올려드릴 거예요. 무료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수익 괜찮았나요? 보시면은 뭐 디어유 오늘 10% 이상 하루 만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종목들은 어땠냐? 뭐 사실상 뭐 레고캠바이오 당연히 6%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 전에 종목들도 같은 경우에도 뭐 펄어비스 6%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최근에 드린 종목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당연히 3월 14일 추천주도 들어와서 무료로 올라오면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이미 장 시작 전에 3월 11일 올려드렸죠.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부터 대부분의 종목들을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이 이슈만 보면 된다 얘기하고요. 급비 자료는 뭐냐면은 테마주 강의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부터 강의까지 다 정리해드리고 오늘 건설주가 올랐죠. 왜 올랐는가? 왜 건설주가 상승이 나왔는가? 관련주는 뭐가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왜 올랐는지 또는 왜 상승이 나왔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냥 들어와서 다 무료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1,7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버려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래 쭉 내려가면은 저희 기법 강의 유튜브도 있으니까 이 기법 강의 유튜브도 구독 버튼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영상 더 좋은 영상 돌아올 테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